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자리한 이유는 능인고 2학년 수학 1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22년도 1학기 기말고사였고요. 2학년 친구들 벌써 고등학교 과정의 절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뭐예요? 절반도 안 남았죠? 그죠? 1학기, 한 학기만 더 보내고 나면 이제 고3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선생님이 한 가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학년 친구들 내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학 내신 포기하신다는 건 정시도 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 내신은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어진 내용들을 차분히 계속해서 잘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정시까지도 잘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와 수열의 합 부분이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그렇게 배점이 높은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는 중요한 거 딱 이거야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을 보통은 이제 수열의 합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아싸리 야 수열의 합 부분에다 그냥 몰아서 내자 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참고하시고 학교에서 수업 잘 들으셨을 때 분명히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강조했고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매칭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는 신사고 교과서 내용들은 꼭 한 번씩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식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쭉 작아요.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뒤죽박죽이죠. 그냥 단원별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시험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객관식 뒤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서술형에서는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았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나 공부 조금 많이 했어 라고 하면 뒤쪽에 이제 집중 많이 해주시고요. 서술형은 배점이 아니라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출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단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압도적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배점도 당연히 그쪽에서 높게 나왔다. 보통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단원에 대해서 배점을 무조건 높이겠다 하는 거는 시험 출제의 기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학교 능인고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7번 문항과 서술형 3번 문항처럼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였는데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콜라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단일 문제들이 다가 아니고 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섞어서 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문제들 나중에 체크했었나? 라고 한 번 더 떠올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열의 합단원 비중 많이 높았다라는 거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고등학교 친구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강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원, 수투를 하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수능에 기반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퀄리티 좋은 문제를 쓰려고 애를 쓰세요. 퀄리티 좋은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평가원과 수능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고 기타 모의고사들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과 삼각함수의 합부분 이 단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줄 건데요. 계산 능력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삼각함수 활용 파트 아이들 공부하다가 처음에 좀 지쳐요. 근데 하면서 실력을 늘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계산할 게 많은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연습한 다음에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수열의 합단원 그냥 어려워요. 공식적인 측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계산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유형을 알았을 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풀이 방법, 빠른 풀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쌓아 놓으시면 100% 빠른 풀이가 좋다 이게 아닙니다. 쌓아 놓으면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때 시간을 1, 2분이라도 줄이면 한두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집중 포화, 집중 투하 되는 곳이 있었다. 수열의 합파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콜라보 문제 등장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수열의 합과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학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2학기 내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알차게 보내신 다음에 2학기 내신 시험 1학기와 별개로 잘 봤든 못 봤든 꼭 2학기도 잘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험도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